이번 좀 댓글 좀 보셨나요? 요즘 댓글? 요즘 이런 댓글 있어요. 김 원장 한물 같다. 인물이 예전 같지 않다. 그건 봤어. 좀 안 좋다고 외모 디스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받아들여야지. 하트 눌렀나요? 눌렀지. 어? 누르고 그 안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썼던 것 같은데. 원장님은 실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개원 11년 차. 그럼. 청담동 그럼. 성룡. 내가 봐도 가끔 좀 닮은 것 같기는 해. 폴리스토리. 폴리스토리. 취권이지, 취권. 솔직히 나르시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시작은 한 거야, 우리? 우리 그냥 프린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들어가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럼. 원장님 얼굴에서 좀 싫은 부분 있으신가요? 있지. 사실은 네가 잘 편집을 해주고 얼굴 깎아줘서 그렇지 얼굴 흉터가 제일 많잖아. 여드름 흉터 많고 그런 것들이 늘 좀 불만스럽지. 그리고 역광으로 이렇게 햇빛이 비칠 때 굉장히 신경을 써 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비드다. 그거 빼고는 사실 입술이 조금 얇은 게 좀 컴플렉스기는 해. 옹졸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얇은 편이지 어떻게 보면. 안 얇으신 것 같은데. 약간 의도적으로 입술을 좀 이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근엄한 표정이나 약간 근심이 있거나 고민할 때 약간 이러고 있는 게 있거든. 그럴 때는 입술이 정말 얇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입술을 조금 힘을 줘서 좀 두껍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원장님 우리 입술 가시죠. 질문은 끝난 거야? 답 아직 안 끝났는데. 원장님. 원장님 그 스토리, 그 폴리스 스토리 관심 없습니다. 그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시술 이야기 하시죠, 입술. 그래. 원장님 오늘 좀 50대 타겟을 해서 내가 할머니가 될 상입니다. 50대 이후의 입술 필러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주세요. 오케이. 그럼 나이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면 40, 50대가 지나면서부터 사실은 입술이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대부분의 우리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입술 필러에 대해서 아니면 입술 두께에 대해서 조금 두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입술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냥 입술은 뭐 그게 어떤 대세 지장을 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어. 근데 사실 입술 하나가 얇아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고 윤기가 없으면 솔직히 그냥 할머니가 되는 거는 귀정사실이거든.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 이거 보시면서 본인이 50대가 넘어가거나 40, 50대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울을 보시고 자기 입술이 평상시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얼마나 얇고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밋밋하고 이전보다 윤기가 없고 하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입술 필러인 것 같고, 그리고 입술 필러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어떤 시술들보다 입술 필러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입술에 뭐 황금 비율 뭐 1.1인가? 그치. 알아도 대충 하는 게 너무 문제야. 입술의 황금 비율은 1대 1.6이라고들 하지.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조금 더 두툼한 1.6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쁘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입술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입술의 명칭을 보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버밀리안 보드라고 하는 데고, 그리고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큐피트 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이런 경계를 만드는 곳들이 좀 또렷해야 되고, 또렷하려면 볼륨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과 높낮이와 굴곡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입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장님 아까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걸까요? 버밀리안 보더라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네 개의 정확한 그런 경계가 좀 생기는 게 가장 이쁜 입술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볼륨도 중요하지만 볼륨과 함께 이런 보더 자체, 이런 경계 자체가 조금 더 윤기처럼 약간 솟아나서 이런 라인이 잡히는 게 가장 예쁜 입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돼. 양이 테두리랑 볼륨 하려면 1cc씩 해서 2cc인가요? 그렇지. 2cc 정도가 가장 좋아, 솔직히. 만약에 1cc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반 나눴을 때 윗입술, 아랫입술 있으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잖아. 그럼 1cc라고 하면 0.25, 0.25, 0.25, 0.25 이렇게 해야지만 1cc가 되는 거거든. 0.25라고 하는 거는 1cc가 요만큼인데 그거의 4분의 1을 여기에다 조금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좀 붓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붓기가 있지. 그런데도 좀 적게 느껴지나요? 적게 느껴져. 하자마자의 만족도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붓기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찌르자마자 어느 정도의 붓기가 생기지만 그 정도 0.25의 용량 갖고서는 붓기가 빠진 이후에는 이게 했나 안 했나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볼륨이 빠져버리면 만족도는 많이 떨어질 수 있어. 첫 번째 중요한 게 경계라고 했으니까 경계를 위주로 할 때는 0.5, 0.5, 0.5, 0.5에서 일시를 쓰고 그리고 나서 각 내부위에 볼륨을 또 만들려면 0.5, 0.5. 그 총 0.5, 0.5, 0.5, 0.5 정도 해서 만드는 입술이 내가 볼 때는 오버 커렉션 된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진 후의 모습으로 되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테두리를 만들 때랑 볼륨을 만들 때랑 시술 방법은 똑같아요? 아니야, 좀 다를 수 있어. 버밀리안 보드라고 해서 하나, 둘, 이건 큐피드 보우라고 그랬고 이쪽에 이제 버밀리안 보더가 있는데 테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늘, 니드를 이용해서 찔러가면서 여기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테두리를 만들 때는 니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볼륨을 만들 때도 바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쪽 옆부분에 들어가는 포인트를 만들고 긴 캐뉼라라는 걸로 해서 이 테두리가 아닌 중간 부분 중간 이 바디 부분 쪽에 채워 넣어서 볼륨을 만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캐뉼라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늘이 멍이 좀 더 잘 들겠네요. 그렇지. 바늘이 멍이 더 잘 들긴 하지만 멍이 그렇다고 다 드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쪽에 찔러가면서 소량씩 넣어가면서 만져가면서 그쪽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멍은 니들이 바늘에서 들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하고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감수해야 되는 거일 수 있지. 잠깐 동안의 멍에 대해서는 조금은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버밀리안 보드를 너무 경사지게 요새 안 하거든. 너무 경사지게 하면 그게 뚜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를 급속도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입술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요즘에 2, 3년, 3, 4년 전서부터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입술 필러 하면서 같이 손봐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있지. 나는 꼭 손을 보는 게 호두주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술이 처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 여기에 있는 멘탈리스 머슬이라고 하는 호두주름을 생기게 하는 거기에 보톡스를 딱 놔주면 얘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도 묶게 된 게 살짝은 어느 정도 교정이 될 수 있어. 호두주름 시술을 또 같이 하고 또 입꼬리 내린근이라고 해서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라는 의학 용어가 있는데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작용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호두주름과 입꼬리 내린근에 어느 정도의 보톡스를 놓게 되면 입꼬리를 내리게 하는 작용이 조금은 져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살짝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식의 입술이 약간 쌍으로 되는 식의 얼굴로 교정해 주는 걸 같이 좀 봐드리는 편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술이 너무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이 있거든, 아래로. 그럴 때는 립 플립 보톡스라고 해서 플립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 아까 큐피드 바우라고 하는 이쪽이랑 윗입술의 버밀리안 보도 쪽에 립 플립 보톡스라고 해서 몇 군데를 살짝 놔주면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살짝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조금은 경계가 필러와 함께 명확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어. 립 플립 보톡스는 부작용 없나요? 사실은 이게 고양이 주름이라고 해서 자글자글해지는 거를 펴기 위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놓기도 하는데 근데 얘네들 놓게 되면 입은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 구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이 좀 풀려서 빨대를 이렇게 하고 할 때 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물을 마실 때 살짝 입술이 좀 덜 닦이거나 그런 느낌을 좀 얻을 때도 있기는 있다고 해. 근데 내가 립 플립 보톡스를 맞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흘리거나 그러진 않지. 그냥 더 힘을 주게 되면 더 잘 닦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원장님 그럼 중장년층들에게 입술 필러를 좀 권하시나요? 권하지. 아주 나는 강력히 권해. 동네 힘센 세신 분들이 좀 많이 아시나 봐요.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갖고는 중립적이지 않을 것 같아. 입술 필러를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엄마한테도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해드렸고 엄마 상당히 좋아하셨어, 사실은. 혈전 용해제를 드셔갖고 입술에 멍이 좀 오래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멍이 드셨는 상태에서도 아들아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생기 있고 활력 있고 또 뭔가 젊음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런 모습을 당신이 좀 보셨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나도 우리 환자분들 오래된 환자분들이 같이 나이를 들어가잖아. 그 환자분들한테 어느 순간 입술 필러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고 권하고 시작해서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이랑 뭐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7, 80대 분들에게도 나는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 정말 좋아지거든, 확실히.
가장 무서워하시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통증. 통증은 다들 치과 가시잖아요. 치과에서 맞는 치과 마취랑 똑같은 주사 마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 이겨내실 거고, 멍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5, 60, 70대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한 3,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끊고 와서 간단하게 시술 받으시면 멍은 그렇게 많이 들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유지 기간 자체는 나도 이전에 했었을 때 2년 정도 갔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조금 더 활력 있는 얼굴로 2년을 가꿨다는 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멍과 같이 가는 이제 붓기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 붓기는 한 내가 볼 때는 3, 4일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입술 필러를 하시고 붓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붓기를 더 좋아하죠. 이렇게 입술이 팽팽해지고 탄탄해져 본 적이 없는데 붓기 안 빠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잖아. 바로 키스 가능하나요? 안 돼. 너 그렇게 키스하고 싶어? 붓기는 이제 한 3,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가고 나서는 좋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장년층이나 입술 필러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 필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